실손보험 함부로 청구하면 절대 안 됩니다. 보험 신용정보 통합 시스템에 기록이 다 남아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험사관학교 박푸름입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 실손보험이 없으신 분 많이 안 계실 텐데요. 실손보험 청구까지 잘 챙기고 계신가요? 청구를 할 때 주의사항을 잘 몰랐다가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치료 직후 바로 청구를 했다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돌아오기도 하고요. 아무 의심 없이 보험사에서 내미는 서류에 서명을 했다가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거든요. 오늘은 그런 실수를 막기 위해 실손보험 똑똑하게 청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병원을 다녀온 직후에 실손보험금 청구를 바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어본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냥 떠도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청구 이력이 새로운 보험 가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CIS라는 보험 신용 정보 통합 시스템에 청구 기록이 남고 청구 이력이 많으면 보험사에서 손해율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을 하나 더 가입하려고 하는데 자잘하게 청구했던 기록 때문에 원하는 특약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할증되기도 하고요. 혹은 전 기간 동안 보장을 받을 수 없는 부담보 판정을 받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보험 가입할 때 고지사항만 잘 체크하면 문제없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고지사항은 3개월 이내 치료력, 1년 이내 추가 검사 여부, 5년 이내 입원, 수술, 7일 이상 치료한 경우와 30일 이상 투약한 경우를 물어보죠. 고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2년 전쯤 검사하고 치료 몇 번 받은 게 전부이거나 6개월 전에 통원 2번 하고 약을 일주일치씩 2번 처방받은 게 전부라면 고지사항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막상 심사에서 가입 거절이나 재심사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보험사에서 청구 이력을 조회한 뒤 해당 병력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인수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서 가입을 거절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일을 하다 보면 꽤 흔하게 겪는 일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보험금 청구는 언제 어떻게 하는 걸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입원이나 수술, 그리고 30일 이상 장기적인 약 복용, 치료 이상 통원은 바로 청구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청구를 하지 않아도 어차피 고지해야 하는 필수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5년 내 치료력으로 필수적으로 고지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1년 전 수술을 받았다면 최근 5년 내 수술 이력이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치료 후 바로 청구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1년 이내 추가 검사, 재검사나 3개월 내 치료력은요. 고지 기간이 벗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는 추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9개월 전 두통으로 진찰을 받고 MRI 검사까지 받았는데 원인을 찾지 못하고 상태가 호전돼서 더 이상 병원을 가지 않았다고 해볼게요. 이런 상세불명의 두통은 보험사가 심사 과정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보는 병력 중 하나지만 청구 이력이 없다면 3개월만 기다렸다가 1년이 지나는 순간 고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고지사항에도 해당하지 않으니까 언급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거죠. 따라서 애초에 고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해당됐다가 시간이 지나서 벗어난 경우엔 필요한 보험을 모두 준비한 뒤 한 번에 청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인데요. 당장 급하지 않은 금액이라면 서류만 잘 모아뒀다가 보험 준비가 끝난 뒤 3년 안에 청구하시면 되는 거죠. 다음으로 실손보험 청구 시 함부로 서명했다가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보험금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갑자기 현장 조사를 나온다고 해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죠. 보통은 보험금이 바로 지급되지만 현장 조사, 즉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평가하고 얼마를 지급할지 꼼꼼히 판단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근거 자료가 부정확하거나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경우 또는 과잉진료 의심 기관에서 치료받은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누구나 조사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장 조사 중 서명을 주의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다는 점이에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료자문 동의서입니다. 조사자가 친절하게 요청하고 내용도 의심스럽지 않아서 무심코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동의하게 되면 내 주치의가 아닌 다른 전문의가 의학적 판단을 내리게 돼요. 약관상 보험사는 이를 요청할 권리가 있지만 혹시나 자문 결과가 보험사에 유리하게 작용하진 않을까 걱정되는 분 계실 겁니다. 과연 어떻게 대응하는 게 현명할까요? 우선 의료자문이 필요한 이유를 확인해 보세요.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자문을 받으려는 건지 조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 주치의가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으니 주치의에게 추가적인 소견을 받아서 제출하겠다고 대응하는 게 좋은데요. 이때 보험사가 다른 의료기관 자문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동시감정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보험사와 가입자가 함께 제3의 상급병원에서 의료감정을 받게 되니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있겠죠. 여기에 드는 모든 비용은 보험사에서 부담합니다. 두 번째는 면책 동의서예요. 면책은 책임을 피한다는 뜻이죠.
이 서류에 서명하면 향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보험금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절대로 가볍게 서명해서는 안 되죠. 세 번째, 구제소 합의서는 면책 동의서와 비슷한 서류인데요. 여기에 서명하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더라도 제소, 즉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설령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함부로 서명하지 않는 게 좋아요. 면책 동의서와 구제소 합의서 둘 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명을 피하셔야 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네 번째, 건강보험공단 자료입니다. 조사자는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하면서 동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동의하면 여러분의 병원 방문 기록과 처방받은 약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나 청구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치료 이력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동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결제한 내역이 연말정산 자료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가 요청하는 건데요. 동의하면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사가 병원을 방문해 모든 의료 기록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역시나 불이익을 막기 위해 동의하지 않기를 추천드립니다. 현장 조사 시 섣불리 서명하면 안 되는 서류 5가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 외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 위임장 같은 서류는 서명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만약 서명을 거부하시면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다만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는 그 외 정보 열람을 방지하도록 병원명, 발급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유효기간까지 함께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까지 기억하세요. 여기까지 실손보험을 청구할 때 꼭 알아둬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가까운 지인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예기치 못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